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중국 내에서 한글의 기원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한글은 사실 중국에서 왔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단순히 문자의 기원을 따지는 차원을 넘어 한중 간의 역사적, 문화적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하필 한글의 기원에 열을 올리는 걸까요? 최근 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K-팝, 드라마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소비가 급증하면서 자연스레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들이 늘고 있죠. 실제로 중국의 많은 대학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국으로서는 마냥 달갑지 않은 상황인 듯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을 앞서고 있지만 문화적 영향력 면에서는 오히려 역전당한 형국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최근 들어 중국의 강압적 외교, 정책과 인권 문제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위 소프트 파워의 약화를 체감하는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문화적 부상을 견제하고 싶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글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찾으려 하는 것 같아요. 한자가 동아시아 문화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한글과 한자는 엄연히 다른 문자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한글이 한자의 자형을 본뜬 것이 아니라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독창적인 문자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중국에서는 한글을 한자의 일종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는 듯합니다. 사실 이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보여온 문화 패권주의의 연장선상에 있어 보입니다. 중화 사상에 입각해 주변국들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흡수하려 해온 경향이 있죠. 한편으로는 자국 중심의 역사관으로 인해 사실의 왜곡도 서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례로 동북 공정 등을 통해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 했던 것을 떠올려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중국의 왜곡된 시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과정과 목적을 상기시키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훈민정음의 가치를 환기시키는 일이 중요하겠죠. 세계 언어학계에서도 한글을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로 평가하고 있음을 적극 소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 우리 스스로 한글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를 바르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글을 창제한 선조들의 높은 뜻을 이어받아 우리의 얼과 정신이 담긴 한글을 아끼고 가꿔야겠죠. 이는 곧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글의 가치는 우리 민족을 넘어 인류 보편의 것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문자 생활의 혁명을 일으킨 한글 창제의 의의는 세계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한글의 우수성과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한글을 지켜내는 길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중국이 왜 한글을 탐내는지, 그 이면에는 어떤 갈등과 견제의 역학이 작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글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한 요즘이지만 우리가 한글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세계와 나누려 노력한다면 이 모든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한자와 한글의 관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오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 온 문자 체계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한자는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전파되어 문화와 지식을 공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죠. 특히 과거 동아시아에서는 한자를 알아야 학문적, 사회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기에 한자 교육이 중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일부에서는 한글 역시 한자의 영향 아래 만들어진 문자 정도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한글은 중국에서 왔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의 주도로 창제되었습니다. 당시 한자는 배우기 어려워 문자 생활에서 서민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죠. 이에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익혀 사용할 수 있는 문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훈민정음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글이 한자의 자형을 본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글은 사람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떠 자음과 모음을 만들고 이를 조합해 표음하는 독창적인 표음 문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음절 단위로 자모를 조합한 글자 모양은 한글만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중국에서 한글의 기원을 중국에서 찾으려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보여온 문화 패권주의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의 문화를 자신들의 영향 아래 있는 것으로 인식하려 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런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자국 중심의 역사관이 만연한 가운데 주변국의 문화유산을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동북 공정을 통해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해석하려 한 것을 들 수 있겠네요. 이처럼 중국이 한글을 중국에서 기원한 문자로 주장하는 이면에는 문화적 패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듯합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이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학술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일 뿐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한글 기원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글 창제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이제까지 중국이 한글의 기원을 자신들과 연관짓는 이면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입증하는 사례들을 통해 한글의 가치를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한글이 지닌 독창성과 과학성은 창제 과정에서부터 잘 드러납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면서 우리말의 의문체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모음은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천지인 삼재를 상징하는 글자로 만들었죠. 이처럼 한글은 언어학적 통찰과 철학적 사유가 결합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창제 이후에도 꾸준히 입증되어 왔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당시 유네스코는 해례본이 문자 창제 원리와 철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인류 지적 유산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히 우리 민족의 문자를 넘어 인류가 공유할 만한 가치를 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죠. 세계 언어학계에서도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에 주목해왔습니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한글은 기능과 원리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훌륭한 문자 체계라고 극찬했고, 일본의 언어학자 스루 오구라는 한글 이상의 문자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한글은 그 과학성과 효율성을 인정받아 세계 언어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의 조합 원리와 자소 배열의 체계성은 현대 언어학의 관점에서도 큰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한글의 자소 배열은 음절 단위로 글자를 인식하는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과도 잘 부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이러한 한글의 특성은 문자 인식과 음성 합성 등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한글은 창제 당시의 목적과 철학을 훌륭히 구현한 문자일 뿐 아니라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문자 체계입니다. 중국의 일부에서 제기하는 한글 기원설은 이러한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간과한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글의 가치와 의의를 알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한글을 아끼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글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한글의 가치와 의의에 대해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정신이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입니다. 한글의 탄생 과정과 창제 원리에 담긴 과학성과 철학성을 이해하고 이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글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려는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나 세계 언어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한글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도 필요할 것 같네요. 또한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도 한글의 창제 정신과 문화사적 의의를 더욱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글의 소중함을 일찍부터 깨우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한편 중국 등 외부에서 제기되는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지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글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릴 때마다 맥락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한글의 가치를 입증하는 기초 연구와 자료 발굴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노력 하나하나가 한글의 위상을 지켜내는 든든한 토대가 될 테니까요. 사실 한글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글에는 우리 민족이 걸어온 역사와 문화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한글이 탄생하고 발전해온 과정은 곧 민족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한글을 아끼고 가꾸는 마음 자체가 민족에 대한 사랑이고 자긍심의 표현인 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한글 사랑은 좀 더 보편적인 가치로 승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글의 우수성은 우리 민족을 넘어 인류가 공유하는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신미성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고 한글을 배우려는 이들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한글은 명실공히 세계적인 문자로 그 위상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를 지닌 세대입니다. 한글에 담긴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한글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저마다 한글을 가꾸고 지켜내는 주체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일상에서 한글을 바르게 쓰고 주위 사람들과 한글의 소중함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글이 580도를 맞은 올해, 우리 함께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로 전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온 세상 가득 퍼지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